AI 챗봇이 왜 가끔씩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걸까요?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요즘 뜨고 있는 그래프 라그라는 기술은 대체 뭘까요? 오늘 소스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 실수 하나 때문에 고객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. 이 한마디 어떤 개발자의 실제 경험담인데요. 본인이 만든 AI 챗봇이 규정 관련 질문에 아주 결정적인 오답을 내놓는 바람에 말 그대로 회사가 발칵 뒤집히는 재앙이 시작된 거죠. 아니, 이렇게 발전한 최첨단 AI가 도대체 왜 이런 실수를 하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, AI가 단어의 표면적인 뜻은 잘 알지만 정보와 정보 사이의 그 보이지 않는 관계나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는 아직 서툴기 때문입니다. 사실 문제의 핵심은요, 바로 검색 증강 생성, 우리가 보통 RAG라고 부르는 이 표준 기술에 있습니다. 이 기술이 벡터 유사도 검색이라는 방식에 의존하는데 바로 여기에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. 그럼 정확히 뭐가 문제일까요? 벡터 검색의 실패는 그냥 운 나쁘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. 아주 예측 가능하게 딱 세 가지 체계적인 방식으로 실패하는데요.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요, 여러 정보 조각을 연결해서 추론하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. 자, 슬라이드를 보세요. 시스템은 제품 A는 부품 X를 쓴다. 부품 X는 인증 Y가 필요하다. 인증 Y는 2년 뒤에 만료된다. 이런 사실들을 그냥 따로따로만 알고 있는 거죠. 이 점들을 쭉 이어서 그래서 제품 A는 2년마다 재인증이 필요하구나 하는 결론을 못 내리는 겁니다. 두 번째, 바로 개체 모호성 문제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을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. 슬라이드에 나온 스미스 박사처럼 말이죠. 한 명은 종양학자고 다른 한 명은 심장학자인데 이걸 그냥 같은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죠. 특히 규제나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런 실수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,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.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슈가 뭐냐고 물으면 그냥 규제 준수, 이슈라는 단어가 들어간 텍스트 조각 몇 개만 툭 던져줄 뿐이죠. 나무는 보는데 숲 전체를 보면서 큰 패턴을 읽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? 바로 그 업그레이드 버전 그래프렉입니다. 이 기술은요,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일종의 구조화된 두뇌를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.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들여다보죠. 과정은 아주 체계적인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 속에 있는 모든 사람, 장소, 개념 같은 것들의 고유한 이름표를 딱 붙여줘요.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개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쫙 뽑아내서 거대한 관계망, 즉 지식 그래프를 만듭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애들끼리 그룹으로 묶어서 전체 데이터의 큰 그림, 즉 주제와 구조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. 이 비유가 두 시스템의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벡터 알레이즈가 그냥 흩어져 있는 메모 조각들의 덤이라면 그래프 알레이즈는 모든 정보가 논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마인드맵인 셈이죠. 하지만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보통의 튜토리얼은 끝나고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진짜 엔지니어링의 난제들이 시작됩니다.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삼중 인덱스 문제라고 불리는 겁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요, 키워드 검색을 위한 텍스트 인덱스, 의미를 찾는 벡터 인덱스, 그리고 관계를 찾는 구조 인덱스,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? 이 세 가지가 항상, 언제나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.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. 그러니까 이 삼중 인덱스 문제 때문에 실제 시스템은 단순한 AI 데모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. 문서 하나만 업데이트돼도 이 세 가지 인덱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업데이트 되어야 하거든요. 하나라도 삐끗하면 바로 데이터가 엉망이 되는 아주 복잡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가까운 거죠.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있는 85%라는 숫자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바로 시스템이 누가 누구인지,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내야 하는 최소한의 정확도, 말하자면 마지노선인 겁니다. 만약 이 정확도가 85% 밑으로 떨어진다?
그럼 스미스 박사를 잘못 알아보는 실수가 계속 쌓이고 증폭되면서 결국 전체 지식 그래프의 신뢰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.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, 즉 단일 장애점, single point of failure입니다. 자,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과연 그래프레그는 이 모든 노력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? 이 강력한 업그레이드가 정말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왼쪽처럼 그냥 단순한 FAQ 답변이나 문서 하나 요약하는 정도의 일에는 사실 그래프 아레지는 좀 과하죠. 하지만 오른쪽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추론이 필요하거나 잘못된 답변 하나가 법적, 재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그래프 아레지가 필수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효과는 이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정말 극적입니다. 복잡한 질문에 대한 기존 RAG의 정확도는 40에서 60%,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이었죠. 그런데 그래프 RAG를 썼더니 정확도가 85에서 95%까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.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. 더 놀라운 건 비용입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처음에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인덱싱 비용이 한번 들긴 하지만 그 이후에 질문 하나 처리하는 비용은 건당 몇 원 수준으로 정말 낮습니다. 중대한 오류 한 번으로 수천만 원의 손실이 날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이죠. 저자가 지적했듯이 특히 금융 규제 같은 분야에서는 AI의 실수 하나가 수만 달러짜리 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치명적인 오류를 두세 개만 막아도 그래프 RAG 도입 비용은 이미 다 뽑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. 결국 그래프레그는 그냥 최신 유행 기술이라서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의 데이터가 가진 진짜 귀중한 통찰력은 개별 정보 조각이 아니라 바로 그 정보들 사이의 연결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. 여러분의 데이터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. 과연 여러분의 AI는 그 관계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져 있나요?